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오늘 지금 박영애 주임 교수님하고 우리 윤경영, 김기진 교수님이 모여서 여러 가지 미래 사회 변화,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윤 교수님께서 자, 대학교가 망하면 아무튼 저희는 다빈치 연구소 같은 데서 2030년이 되면 지구촌의 절반의 대학이 망한다라는 예측을 12년 전에 내놨어요. 1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근데 코로나가 굉장히 모든 것을 땡겼죠. 5년, 10년 땡겼다.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팩트하고 싱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플랜. 그죠. 플랜 하는 거, 이런 플랜이 이야기를. 중요하지. 플랜이 이제, 플랜을 하면서 플랜을 어떻게 교육시켜 주는지, 그죠. 그 그렇죠. 이야기가 3편에는 완전히, 갈 겁니다. 네. 한번 토론해 보시죠. 자, 우선 먼저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김기진 교수님께서 그 플랜을, 우리가 어떤 플랜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플랜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플랜은요. 네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있으면 뭐해요? 보세요. 변화의 핵심은 사실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변화의 핵심은. 그런데 변화의 핵심 중에 스마트폰에 다들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 하다못해 강사 처음에 이게 생길 때요. 기업의 산업 강사들이 이 쩔었던 게 뭐냐면 연도예요, 연도. 숫자. 왜냐면, 검색해서, 강사님, 그거 1969년이 아니고요. 1965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떠들었다가는 이걸 다 검색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략, 이제, 제 기억에는 이렇게 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연도가 됐든 뭐든 제대로 알고, 와, 어떻게 저걸 다 외웠어? 다 기억하는 거야? 그걸 들으려고. 팩트를 들으려고 앉은 거예요. 왜? 나보단 지식인이니까. 그게 지식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다 들어가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까지도 한 거의 10여 년이 걸린 것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띵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가 투명해지고 어쨌든 사람이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거가 이거였어라고 그게 조만간에 다들 이제 사회를 끌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뭐든지 어떤 게 이런 거 했으면 이게 뭔가 길어가야 뭔가 실제 변화에 거기에 이제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법은 IT 도구예요. IT. 네. IT 도구가 다시 또 스마트폰이죠. 와요. 스마트폰으로 와요. 소위 요즘 이제 많이 들었던 클라우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가든 완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게 도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도구 이기 이전에 디지털이란 말이 그래서 네네. 디지털 마인드를 가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도 뭐 디지털 마인드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우와 했는데 또 대단한 사람 와서 들으니까 50%는 알고 뭐 또 이제 대단한 사람 또 들으니까 80%는 알고 계속 듣다 보니 이제 뭐 많이 신문에서 봤던 얘기야 이제. 그렇죠. 그게 한 5년 동안 이제 뭐 그냥 뻔한 얘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마인드를 심어주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없던 마인드를 갖고 이전에 없던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지가 가지 않고 마인드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 기존에 했던 방법이 예를 들어 굴착기 얼마나 그거 뭐 글쎄 이렇게 천명할 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론을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흙을 퍼 나르는 건 굴삭기도 있지만 제 사고로도 해요. 나는 일단 이게 편하거든. 굳이 저거 엔진 해가지고 불 올라오면 트럭에다가 뭐 복사천지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 이게 편해요. 문제는 하다못해 뭐 저 차량이 오든 전화해야죠. 이 친구 와서 또 뭐 기름 붓고 시동 걸어야죠. 해야 되잖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아까 세탁기에서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가 됐든 연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연습이 이전에는 어려워서 디지털 도구든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IT 도구가 직관적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뭐 영상 편집하는데 제가 처음 하는데요 하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음에도 처음 보는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도구들이 스마트폰은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진 게 하나예요.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두 번째는 지금의 IT 도구들은 접근성 플러스 뭐냐면 사용 용이성이에요. 용이성. 네네. 쉽게 쓸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좀만 연습하면 이전에 10시간 했던 거를 30분 만에 끝나는 일이 널렸어요. 하다못해 우리 뭐 보고서 쓰든 그러면 뭐 가져와봐 뭐 낙서 주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해주고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문서 주고받고 그거 빨간 펜 표시해가지고 뭐 이러거나 댓글 정도 겨우 달아서 이러거나 지금 뭐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작업하면 그 중에 뭐 홍길동이든 길순이든 본인이 어떤 단어를 수정했는지를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보고서 100페이지를 일주일 동안 작업했다면 글쎄요. 그냥 이미 개념은 서로 간에 소통했다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20명에서 일주일 동안 주고받고 모여서 떠들었던 얘기를 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오프닝하고 뭐 하고 정리하고 그 정도만 단계 나누면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서너 시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필요 없겠네요? 브레인스토밍이요. 잘 보세요. 네네. 브레인스토밍 하려고 그러면 주제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팀별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게끔 해요. 그렇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해서 정리를 해요. 전지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누가 잡아주든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네. 그게 가려고 그러면 그게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런데 우리 줌 많이 쓰잖아요. 한 15분 정도 줌에서 한 30명 들어와서 개념 설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사람이 몰입하는데 질문만 만들면 돼요. 아까 20명이서 일주일 동안 했던 거를 3시간, 1시간씩 나눠서 단계별로 몰입을 하듯이 15분 정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또 다르게 한번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거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구글 설문이든 뭐 네이버든 그냥 설문하면 한 사람씩 물어보면 1분이면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 각자 동시성이니까 공간 초월, 시간 초월 되니까 어때요? 그거를 30분 동안 물어볼 게 1분이면 그냥 올라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AI가 우리 사는 일을 대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국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야당, 여당 있지 않겠습니까? 그 AI에게 그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주입시켰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가야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그랬으면 거기에도 야당, 여당이 있을까요? 자, AI를 이제 앞으로 뭐 또 전문가도 계시지만 어떻게 갈 거냐 문제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버전 또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버전은 뭐냐면 AI는 도구예요. 도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갖고 논의해야 되니 알려줘봐 그러면 근거를 꽤 제시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자료 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아까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사람이 대한민국 인간이 인류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관점들이 이제는 만들어질 거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리화된 투명화된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Y에는 철학자들이 알았지만 좀 더 접근해보면 우리는 What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을 갔어요. 지금 아까 제가 도구 플랜 얘기했잖아요. 혼자 했던 것들이 20명이든 30명이든 하다못해 뭐 지금 네트워크만 제대로 구성되면 여기서 지금 한 뭐 20개 나라 글로벌 20개 나라 불러가지고 여기서 회의 진행해도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분들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왔다 나가려고 그러면 3년 동안 준비해서 비행기 타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트워크만 형성이 됐다면 이미 그 자체가 그러면 자 5분 뒤에 우리 30분 동안 인류에 대해서 고민할 테니까 잠깐 들어왔다 나가세요. 그러면 20명의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뭐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 할 거를 30분 만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접하잖아요. 인간은요. 이게 뭘까 해서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접근하다가 그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얘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요. 그 순간에 뭐 인간의 내면에 잡히는 게 Y예요.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 사고가 그들만의 어떤 이그전이었다면
일반인도 거기에 쉽게 개념적 사고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러면 아까 대학이 뭐 벚꽃 우리나라 보면 순서로 망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제 경험을 한마디 할게요. 네. 우리는 한 10년 전에 Futures Day 해서 그 미래의 날 월드 퓨처 데이를 정했어요. 3월 1일 날. 네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6개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4,500명의 멤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부 멤버고 중국 유엔 미래 포럼은 60만 명, 뭐 브라질은 40만 명, 한국은 저는 2만 명,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의 날 퓨처 데이 3월 1일 날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막 복잡해지고 줌 회의가 뭐 그냥 수천 명이 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당신은 구글 행아웃 썼는데 그것도 안 되고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면 각자 자기의 나라에 12시 점심시간 때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한국이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면 일본, 중국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아권이 딱 모이게 되고 남미는 남미들이 모이게 되고 시간차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새벽일 때도 들어와서 요 앞 시간에 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딴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게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00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뭐 100년 후, 그렇죠. 50년 후 뭐 매일처럼 예측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영국 정부 공무원 할 때 여기 조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좀 선생님 하는 말이 그죠? 그 옛날에 전부 이메일로 써가지고 너는 여기 어떻게 생각하니? 또 서베이 해가지고 그게 리얼타임 델파이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자기들의 그 주요 아이디어들이 그냥 다 윈아웃 돼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거 빼고 그죠? 줄거리만 딱 남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듯이 점점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쉽게 살게 되고 시간을 많이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윤경영 선생님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누가 구글 덕 하는 거 그것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죠?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나로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교육 환경 자체가 일단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됐지만 대학이 앞으로는 이제 뭐 50%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저보다 바로 이제 앞 세대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저보다 2년 선배부터 이제 58년생 그때부터 저보다 2년 선배까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세대에는 1년에 12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요.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요. 제 세대는 제가 학력고사 시험 볼 땐 76만 명입니다. 네. 76만 명 세대였고요. 지금 20만 명. 20만 명. 20만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베이비붐 세대에 비했을 때 최소 6분의 1밖에, 5분의 1밖에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서 이제 인구가 멸종이 되는 그런 한국인 멸종 그렇죠. 사태가 2300년 저희가 계산을 다 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서베이를 했더니 그 당시는 1.08로 넣었거든요. 출산율을. 그런데 2300년이 되니까 제로가 돼요. 일본은 3000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700년 더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1.39예요. 1.39. 근데 서울은 0.63이에요. 0.63. 그래서 내가 서울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내 머리카락을 뽑아갑니다. 인구 연구가들은. 특별한 인종이다. 소멸할 인종이니까 빨리 그 DNA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머리카락 뽑아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다닐 때는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약 14대 1? 예. 14명 중에 1명 대학을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대학 정원보다 인구가 더 작은 경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 망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물론 이건 이제 뒤에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군인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요.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해가지고 2급 정도 받으면 군대를 가야 되고요. 3급부터는 방위, 지금은 상근 예비역인가? 네. 그런데 방위로 빠져요. 18방위, 뭐 6개월 방위 이렇게 빠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군대 가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만 없으면 다 군대 가는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부족해요. 병력도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저는 30개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문제는, 대학은 점점 이제 줄고 있고, 이 학생 수는 줄고 있고, 대학은 정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원보다 학생 수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달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이제 빈집빈 부익부가 됩니다. 명문대는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고, 비명문대, 지방대 같은 경우는 네. 경쟁률이 떨어져서 아예 대학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아까 벚꽃 피는 순서로 뭐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 아니고 정말 바로 맞닥뜨린 현실이거든요. 당장에라도 대학 평가를 해가지고 대학이 점수가 안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정원을 줄입니다. 네, 정원 올해 국립대, 지방 국립대가 아이쿠야 했던 게 올해예요. 미달서 그러네. 네. 미달서 때가 벌써 다 해서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해요. 저기 뭐 베트남이니 뭐 캄보디아니. 그래서 지방대학 총장들이요, 굉장히 고심하고 머리 쓰고 하면서 외국을 나갑니다. 동남아 특히. 동남아 나가서 거기에서 대학 홍보해가지고 학생들 끄집어 오거든요. 기숙사에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뭐 또 여건이 아니라 뭐 비자 문제, 여러 가지 영주권 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대학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위 장사를 많이 해요. 네, 학위 장사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편입이 하늘의 별따기였고요.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은 취업이 좀 절대로 다시 대학에 못 갑니다. 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고졸에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취업해야 되잖아요. 네. 취업해서 취업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대학 갈 기회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그때는 학력고사 다시 봐야 되는데 학력고사 봐가지고 340점 만점에 100점 나오겠습니까? 못 나와요. 그러면 대학 갈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대학을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대학원 개설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원 개설해서 별의별 과정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정말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뭐 경영학, 문학, 그 다음에 무슨 공학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학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학문이 아닌데 붙이는 게 디자인학 박사. 사실 디자인학은 없거든요. 삶의 디자인.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사학 박사인데요. 사학 박사라는 건 없어요. 그래요? 예, 문학 박사의 사학 전공입니다. 맞다. 예, 그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우리가 로브를 입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운이라 하는데 사실 원래 이름은 로브입니다. 로브를 입을 때 로브에 보면 후드가 있잖아요. 후드 색깔에 의해서 자기 전공이 결정이 되는데, 이 전공이 지금은 결정이 돼 있어요. 몇 개가. 의학도 있고 뭐 법학 있고 경영학 있고 공학 있고 뭐 이학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처럼 뭐 디자인학이 있고 무슨 또 뭐 부동산학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될 거예요. 팔춘어초 파남보 가지고는 안 되네. 그럴 거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던 틀이 깨지는 건데, 이 이제 아까 로브의 색깔은 사실은 전 세계에도 거의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크나 이런 부분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이제 학위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학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아까 대학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위 장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 소양을 갖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박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냥 돈 내고 한 3년 지나면 학위 주는 그런 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이제 학위의 이런 그 소위 노빌리티가 사라진 거죠. 권위도 사라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소양이 문제인 경우가 되거든요. 그것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무크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강의나 내가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언어가 돼야 돼요. 최소한 영어는 귀가 뚫려서요. 영어 듣고 이렇게 흘려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듣고 머릿속에 회전을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어를 원어민의 영어를 듣고 이렇게 바로 흘리지 않고 이해하고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무크 시대에 맞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나에 대한 소양을 먼저 쌓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세계화시키고 내가 소양을 쌓아서 좀 더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어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관심 있어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한국어를 세계 공용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한 방법인데요. 그것은 아마 뭐 우리나라 2300년에 거의 제로 62명. 근데 언어가 62명 남아요. 네. 저희가 계산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적어도 1억 정도는 돼야 네, 소멸되지 않는다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데이빗 그레돌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돈을 줘서 7억을 펀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1억 미만의 언어는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1억 2,500에서 지금 점점 줄어가지고 일본도 한 뭐 4, 5천으로 줄어요.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얼핏 학위가 필요 없는 것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MS가 모여가지고 3년, 3, 4년 전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을 정말로 이쁘게 잘 키워서 잘 이킵트라 그래요. 잘 이 장비가 갖춰진 아이로 만들어서 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봐봤더니 15년, 20년을 기다렸더니 전혀 못 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학업 또는 졸업장 또는 서티피켓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6개월짜리 또는 3개월짜리 구글 IT 서포트 그게 3개월짜리예요. 또 구글 IT 서포트 with 파이썬 요 6개월짜리 요거 2개만 들으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막 그다음에 뭐 AT&T 회사하고 계약을 한 1,500개 큰 회사들은 다 여기다 졸업을 해서 대학교 졸업장을 안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글 IT 서포트를 그렇죠. 들었냐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혀 안 가고 구글 IT 서포트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전부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다시 18살 7살짜리 어떻게 고용합니까, 구글이. 그죠? 그래서 18세 이상까지 나이 제한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제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의 80%는 낭비라고 봐요. 실제로 우리 20%만 투자하면 실제로 정말 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얘가 세상을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일을 직업을 갖고 윤리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자아도 성취하면서 갈 수 있는 게 키워낼 수 있는 게 지금 비용의 20%만 그렇죠. 들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한 말이에요. 네. 4년 동안 교수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얘들에게 바깥 세상에 나가면 무크니 뭐 오픈 코र्스 너무 많은 게 정보가 어제 나온 기술 오늘 나온 기술 가르치고 그렇죠. 공짜로 가르치는데 그것을 못 배우게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잡아놓고 교재, 그렇죠. 과제
숙제 내 것만 배워 하고 40년 전 50년 전 그 기술을 배우게 하면서 4년 동안 가두어서 둔다. 감옥이나 군대처럼 아이들을 가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4년은 너무 길다. 3개월 내지 6개월만 우리 과목을 좀 배우게 해서 우리에게 쓸모있는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발표한 게 그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 들어가고 있으면 저도 듣고 있어요.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서티피켓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구글, 애플, 아마존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어 못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꾸 들으면 되니까 영어를 못해도 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굳이 외국에 유학을 안 가도 유학이 필요 없습니다. 유학은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그냥 그걸 받으면 되거든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요. 비용은 이게 20만 원 또는 30만 원인데 미국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장학금을 줘요. 뭐 요런 구실 저런 구실로 그냥 공짜로 다 하게 하고, 외국 아이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봤어요. 내가 뭐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까 말씀하시던 거. 그래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그죠, 플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기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데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만큼 있어요. 몇 프로. 근데 그 중간에 아주 모르는 사람 물론 맨 뒤에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 시간 타이밍에 지금 3편으로 넘어가서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제 정말 뭐 배우면 되는지 우리가 화면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3편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네.